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좌관님들께서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총회 진행사회를 맡은 오늘 참으로 절박하고 엄중한 날입니다. 정당의 당원으로서 책임있는 국회의원 당원으로서 이틀밖에 남지 않은 재보궐선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막중한 날입니다. 또한 단 한 명도 구해내지 못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하는 긴박한 그리고 긴급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세월호 참사 104일째가 되었습니다. 유가족 여러분들의 농성 단식이 무려 보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유은혜 의원님, 은수미 의원님, 윤진순 의원님의 단식이 8일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강동원 의원님의 참여 단식이 3일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참으로 처절하고 절박한 날입니다. 어제 우리 당의 김한길 대표님 그리고 박영선 대표님께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지셨습니다. 단 한 명도 구해내지 못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내일 29일 본회의를 열어서 제정하자는 촉구를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였습니다. 엄중한 경고이자 절박한 제안입니다. 오늘 현장의원총회는 이러한 당대표님의 엄중한 제안을 의원들의 총의로 결의하고 그리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촉구하기 위한 현장 의원총회입니다. 자,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좌측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로서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은 단 한 명도 구해내지 못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즉각 수여하라! 세월호 참사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 꼬리도 못 잡은 유병헌 수사 참사 법무장관, 검찰총장, 경찰총장 즉각 사퇴하라! 이어서 당대표님의 여는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님께서는 긴급한 보궐선거 지연을 위해서 함께하지 못하셨다는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한길 대표님으로부터 여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세월호 참사 한 명도 살릴 수 있었던 생명 구하지 못하고 10명의 실종자가 아직도 차가운 바다에 남아있는 채로 100일을 넘겼습니다. 세월호 참사 100일하고도 나흘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바뀐 게 없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 집권 세력은 어떤 변화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뀌겠다고 했고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전의 대한민국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했지만 집권 세력의 모든 약속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도대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왜 이토록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자는 특별법을 온 국민이 요구하고 있음에도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세월호 특별법이 마치 피해자 유가족들을 위한 보호배상이 중심인 것처럼 왜곡해서
유포했습니다.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배상, 지원 등이 과도하다고 국민들께 거짓 정보를 적극적으로 흘렸습니다. 이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 특별법에서 성역 없는 진상 조사를 위한 부분을 분리해서 우선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제안했습니다. 늦어도 29일 내일까지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 조사를 위한 특별법만이라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분명히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엉뚱하게도 수사권 문제를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도대체 수사권 없는 진상조사 특위에서 어떻게 무엇으로 진실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유병헌 사건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듯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만 믿고 있다가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언제 밝힐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진상 조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이라도 특별법으로 우선 통과시키자는 것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촉구하기 위해서 세월호에서 살아남은 안산고등학교 학생들이 밤새 안산호부터 여의도 국회까지 걸어와도 전국에서 수십만의 국민들이 지난 주말 집회를 가지고 한 목소리로 외쳐도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유가족과 야당 국회의원들이 노숙과 단식을 하다가 병원으로 실려가고 있어도 대통령은 오늘부터 휴가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세월호의 비극을 남의 일처럼 대하지 말기 바랍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국민적 요구를 받들어서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조사에 기꺼이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진상조사를 마지막까지 거부한다면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경고합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유병헌 변사체와 관련한 정부 발표를 믿는 국민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국민은 불행한 국민입니다. 그러나 국민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정부는 어떤 일도 제대로 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유병헌 체포를 직접 진두지휘했던 대통령께서 유병헌 변사체에 관한 진실을 소상하게 국민에게 설명함으로써 정부에 대해 국민이 가지고 있는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저는 어제 기자회견을 가지고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오늘부터 휴가라고 하십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무능과 무책임을 덮기 위해서 불통과 오만을 고집한다면 1차적으로 730 재보궐선거에서 국민 여러분의 한 표 한 표로서 혼내주셔야 한다, 심판해 주셔야 한다 호소드립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국민들이 보시기에 흡족하지 못한 점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시정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제1야당으로서 세월호 특별법
아직까지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해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두려워하고 있는 집권 세력에게 국민 여러분께서 강력한 경고장을 날려주십시오. 열심히 일해서 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구호 한번 외치고 박영선 대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단 한 명도 살려내지 못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즉각 수용하라!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 흑색선전 중단하고 사과하라! 꼬리도 못 잡은 유명한 수사 참사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즉각 사퇴하라! 이어서 우리 당의 원내대표이신 박영선 대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남윤인순 의원님, 은수미 의원님, 그리고 유은혜 의원님, 강동원 의원님 네 분이 단식을 하다가 오셔서 자리에 의원님들께서 앉아주시면 어떻겠냐는 그런 선배님들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예, 네 분은 앉으시죠.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그냥 다 같이 앉을까요? 예. 다 나왔죠? 예, 전부 앉아주십시오. 저는 서서 예. 자,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이어서 우리 당의 원내대표이신 박영선 대표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전무후무한 신뢰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불신, 모든 것이 불신입니다. 그 어떠한 말도 믿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발표, 검찰 수사, 유병언 사건, 국민의 의혹만 확산시키면서 우리 사회의 근간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진실 규명을 호소하는 유족들의 단식이 보름을 넘었습니다. 모두 24분이 시작을 했는데 지금 20분이 병원으로 실려가고 광화문에 2분, 국회에 2분이 남아 계십니다. 대통령은 모든 약속과 다짐을 뒤로 한 채 여름 휴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아파하는데 공감하지 못하는 대통령, 대한민국의 참 슬픈 현실입니다. 아마 휴가에 들어간 대통령도 마음은 편치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진실을 호도하는 새누리당, 대단히 문제입니다. 공작 정치의 달콤함에 빠져서 집권 여당으로서의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위기, 절체절명의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본질은 새누리당이 얘기하는 조류 독감도 교통사고도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의 국민도 구하지 못한 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소리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의 본질 역시 진실과 책임 규명입니다. 도대체 왜 아이들이 죽어야 했는가? 한 명도 구하지 못했는가? 대통령은 왜 사고를 보고받고도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가? 대책회의 한 번 하지 않았는가? 그 시간에 김기춘 비서실장과 김장수 안보실장, 남재준 국정원장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가? 이러한 국민적 의문에 대한 답을 찾고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최근 SNS에서 카톡을 중심으로 논란을 일으킨 시인 김지아의 세월호 특별법 비판은 시인의 이름을 도용한 가짜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 새누리당이 대회비라는 이름으로 유포를 독려하고 보상 배상이 너무 지나치다는 괴문건 역시 진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제안하고 검토했던 사실들은 모두 감추고 이미 삭제된 내용을 마치 사실인 양, 야당의 주장인 양 그렇게 왜곡해서 새누리당이 유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이는 범죄 행위에 가까운 공작 정치입니다. 새누리당은 선거를 앞두고 우리 당 권은희 후보에 대해서 악의적 왜곡과 허위 사실을 계속 적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선관위의 발표로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명확해졌습니다. 이에 반해서 수원정에 출마한 새누리당의 김용남 후보의 재산 누락은 명백한 위반 사실로 확인돼 투표 장소에 게재된다고 선관위가 밝혔습니다. 집권 여당이 스스로 허위 사실로 선동하고 공작 정치를 일삼고 대통령은 국민이 아파하는데 모른 척하는 나라, 정말 대단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활성화만 말로만 이야기합니다. 내수 진작도 경제 활성화도 순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면 그나마 국민들이 미안한 마음을 조금 거두고 그 마음이 풀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내수 진작도 경제 활성화도 될 것입니다. 만약 박근혜 정권이 진정한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원한다면 세월호 특별법부터 처리하십시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심은 단 하나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이 안심하고 더 나은 내일의 꿈을 꿀 수 있는 나라, 국민이 국가인 대한민국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래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새누리당의 거짓 핑계거리였던 피해자 보상도 지원도 모두 특별법에서 분리했습니다. 오직 세월호 참사의 진실과 책임을 밝히는 특별법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재발 방지를 위한 세월호 특별법입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협상은 오후 3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긴급 기자회견과 의총을 이곳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하는 이유는 그만큼 긴박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휴가간 대통령에게 이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진실이 두려운 정권에게 진실과 정의의 국민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새누리당 정권의 추악한 공작 정치를 국민의 힘으로 응징해 주십시오. 억울하게 죽어간 아이들의 넋을 위로해 주십시오. 100일이 지났지만 아직 진정한 탈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진정한 탈상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도리요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국민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새정치연합은 48시간 동안 선거 지원팀과 협상 동료팀으로 나누어서 국회의원들이 활동을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에게 힘을 몰아주십시오. 그리고 견제와 균형에 힘을 갖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의 염원과 결의를 담아 다시 한번 구호 제창을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단 한 명도 살려내지 못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라고? 여기를 앞뒤를 보고. 예, 협상 간사를 맡은 전해철 의원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 경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국민들이 염원하고 있고 또 유가족 의원님들이 단식 중인데 협상을 빨리 타기를 짓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10일 청와대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을 16일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7월 11일 세월호 특별법 TF를 구성했는데 상임위 간사를 중심으로 저희 당에서는 유성혁, 정청래, 박범계 그리고 제가 4+4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10여일간의 협상을 했습니다마는 진척이 되지 않아 7월 21일 월요일 양당은 양당 정책위원장이 참여하는 협상을 다시 진행하여 5일간 협상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협상이 되지 않은 것은 잘 알려진 바와 같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진상규명 그리고 배보상 지원 분야 이렇게 세 개의 파트 분야로 나누어 있습니다. 배보상 절차와 관련해서는 우리 당 법안은 오히려 국가의 책임 원칙만을 선언적으로 규정을 했으나 새누리당은 훨씬 적극적으로 제안해서 배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과 조문을 합의하여 만들었습니다. 피해자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4+4 협상에서 우리 당 법안의 각 지원 항목에 대해 정부의 5개 부처 관계자가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 및 여당이 이의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정치연합의 협상팀에서 대부분 수용했으며 실제로 2+2 정책 의장과 협상에서도 아무런 이견이 없었습니다. 실제 많은 부분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과 유사하다는 점도 분명히 밝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특검 추천권이 문제가 되자 지난 금요일에 과잉 지원을 문제 삼아 악의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당내 의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전형적인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25일 금요일 저희 협상팀에서는 진상규명과 지원, 배보상을 분리하여 우선적으로 진상규명을 통과시킬 것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어제는 김한길 대표께서 기자회견을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좀 더 분명히 함으로써 세월호 특별법의 통과 의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진상규명 부분에 대한 협상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사건 실질화를 위한 방안은 사실상 대부분 타결이 되어 있고 이제는 특별검사 추천권만 남은 상태로서 새누리당이 의지만 보이면 언제든지 협의를 완료할 상태입니다. 저사건의 실질적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방안 중 위원회 구성, 상설특검, 2회인의 실시, 청문회, 자료제출 요구권, 동행명령, 사무처 정원, 위원회 공고에 대한 이행조치 의무 부과 등 대부분의 쟁점이 가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별검사 추천권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그동안 특별조사인의 수사권을 두는 방안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다른 방안에 대해서 외부에 드는 것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에 비춰볼 때 반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또한 뿐만이 아니라 새누리당 당대표가 이미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조사위원회 조사권을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이 이미 약속한 특별검사 야당 추천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에서는 지원 파트와 관련된 악의적이고 부정적인 검토 보고서를 돌려서 당내 의견을 구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또한 어제는 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김재원 새누리당 수석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게 주는 것과 특검법 파견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중적인 플레이로서 결국은 한편으로는 새누리당이 협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협상을 고의로 지연 파기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수차례 강조하는 바와 같이 새누리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의 의지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리 실시 제안 이후에 어제 저녁에는 밤늦게까지 실질적인 회의를 했습니다. 비록 협상은 타결되지 않았지만 오늘 오후에 또다시 협상을 하기로 시간이 정해져 있는 관계로 지금이라도 새누리당이 약속을 지키고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과 기대에 부응할 것을 간절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관 보고를 끝내고 다음 주 8월 4일부터 8일까지 청문회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일까지는 청문회 증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새누리당에서 증인을 적극적으로 채택할 의지가 없습니다. 양쪽이 증인 명단을 서로 지난 금요일에 교환을 했는데 새누리당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보다는 이것을 정치적 공방으로 몰고 가서 과거 정부, 저희 민주정부들에게 책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이다. 이래서 저희는 더 이상 새누리당에게 진지하게 대응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저희도 문제를 본질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겠다 생각을 해서 어제 추가 증인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채택해 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듯이 이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게 된 배경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던 수많은 안전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가 세월호와 같은 낡은 배가 아무런 안전에 대한 규제 장치 없이 바다를 떠다닐 수 있게 만들었던 원인이기 때문이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구조, 대책 전반에 대한 최종의 책임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 교관 보고에서 확인했듯이 사고 당일 대통령의 행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청와대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 당일 대통령은 과연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본인이 직접 나서서 말씀을 해주셔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증인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새누리당 조원진 간사와 만나서 협상을 시작을 하는데 협상을 시작하는 첫 마디가 이 국정조사 청문회가 정쟁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지난번에 기관 보고를 했었던 기관들에 대해서는 다시 증인으로 부르지 않았으면 한다. 두 번째는 모든 국회의원을 뺐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전현직 대통령을 빼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성역 없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서로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합의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청문회 기관 보고를 했었던 기관에 대해서는 청문회 때 부르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해수부 장관, 해경청장, 경찰청장,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에 오자 청와대 사람은 단 한 명도 안 된다. 청와대를 그만둔 사람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결국 김기춘 실장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새누리당의 분명한 의지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기관 보고 동안에 우리가 증인신문을 했지만 그 당시에 와서 김기춘 실장은 그날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모른다, 말해줄 수 없다는 얘기만 하고 갔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들을 때까지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지만 새누리당은 청와대 김기춘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를 절대 출석시킬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어제 회담이 결렬이 됐습니다. 오늘 11시에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요.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성역 없이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명단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이 원래 약속대로 전현직 대통령을 포함해서 모든 명단에 대해서 동의해 준다라고 한다면 저희도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새누리당이 요구한 모든 증인을 출석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새누리당은 지금 발을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시에 다시 협상을 해서 내일까지 의결을 해야만이 다음 주 8월 4일부터 청문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문회 박수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월호 선언의 운명 노트북에서 국정 관련 파일이 찾아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최고위원이시고 정부의 당자이신 신명훈 의원으로부터 설명 및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세월호 참사 사태 본질적 주요 사건은 두 개입니다. 일편 지구과 침몰이 본질적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본질적인 문제는 총체적 구조 실패입니다. 그리고 파생적인 미스테리는 여러분이 설명을 했듯이 청와대 직관, 유병만 시체 관련이 있습니다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국정원 관련입니다. 저는 국정원 관련에 대해서 이 세 번째 파생적 미스테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정원에서 두 번째 해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명을 포함을 해서 의문점을 몇 가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정원이 이 첫 번째 해명을 통해서 드러났듯이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보안 업무 규정 35조에 따라서 보안 측정을 했다. 그래서 그 결과를 4월 11일에 통보를 했다라고 해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해진 해운에서 발견된 노트북은 26일부터 27일까지 작성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 27일부터 3월 20일까지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보안 측정 이전부터 세월호 중계 측에 이미 국정원이 관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안 측정 마치기도 전에 출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일단 의문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내용에 대해서 있습니다. 국정원이 최초에 설명을 한 것을 보면 보안 관련 측정만 했고 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해명을 다시 해온 거에 보면 청해진의 문건 중에서 100건이 있습니다만 4건만 청해진 문건 중에서 4건만이 국정원이 한 것이다. 나머지 96건에 대해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청해진 해운이 작성한 문건의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다라고 국정원이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도대체 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4건만이 문건에 들어있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청해진 해운이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000톤급 이상 대항 여객선이 불안관리 규정에 따르면 국정원에 별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별도 보고 체계를 갖춘 여객선은 세월호가 유일합니다. 왜 세월호가 유일하게 되어 있고 두 번째 규모입니다. 세월호는 국정원 인천지구와 제진 지구에 가장 먼저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용과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국정원이 소유주처럼 행세를 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보안 업무 규정 38조에 따르면 만약에 사고가 날 경우 또 국가 중요 시설의 장비가 파괴됐을 경우 국가 보호 장비로 지정되어 있는 세월호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사고 100일이 넘었지만 국정원은 전혀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조사를 하고 있는지 규정에 따르지 않고 있는지 정보위에 내일 개최를 일단 긴급 현안 질의를 하자고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런 4가지 정도의 의문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답을 들을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고 국민들에게 설명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이 국민 눈 가르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악의적인 왜곡으로 세월호 특별법의 본질을 포도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지지층으로 보여지는 세력이 카톡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거짓 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내용을 왜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병헌 이력도 왜곡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월호 유가족의 주장마저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월호 유가족의
가슴에 또다시 대못을 박는 행위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역 없는 조사와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몰지각한 새누리당 지지자들에게 경고합니다. 계속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사실을 왜곡하면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내일 자정이면 선거운동이 끝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초박빙 선거입니다. 오늘부터 48시간 총력 선거운동에 돌입합니다. 오늘부터는 우윤근 의원님, 전해철 의원님을 중심으로 세월호 특별법 협상 대응팀과 48시간 선거 지원팀으로 운영됩니다. 48시간 선거 지원팀은 각 운영동별로 책임적을 맡아 48시간 상주하면서 선거 지원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730 선거에서 반드시 새정치민주연합이 승리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표로 새누리당을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여기서 멈출 수 있도록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정권의 불통과 불신을 여기서 멈출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표로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의 무능과 무책임을 여기서 멈출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표로 경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누리당에서 지난 금요일 날 저희 전해철 의원이 냈던 법안 초안을 가지고 분석해가지고 조목조목 이 흑색 선전을 해서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대비라고 이렇게 해람을 돌렸는데, 이 대비라는 것은 사실은 적극 홍보해 주십시오 하는 말이나 다름이 없었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카톡상에 비슷한 내용들이 지금 SNS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사망자에 대한 국가 추념일 지정, 추모 병원 지정, 추모비 건립부터 시작해서 기부 수십년 감면 수도이고 감면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있는데, 사실 사망자의 국가 추념일 지정, 추모 병원 지정, 추모비 건립은 정부에서도 적극하겠다고 하는 내용들 아닙니까?